Always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부야대 입시과 대표 이우승입니다. 오늘 다뤄볼 학교는 광운대학교입니다. 오늘 영상은 특히 내신이 3등급 후반대에서 4등급대인데 생기부 방향성이 뚜렷한 학생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광운대 학생부 종합은 단순 내신만으로 끝나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학과에서 내신의 폭이 열렸고 어떤 학과는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위험한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치 입시 결과를 분석하며 2027학년도 올해 어떤 학생이 유리한지 그리고 어떤 전형을 지원해야 되는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기니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합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7학년도 대학라인 컨설팅 오픈되었습니다. 대학라인을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받은 성적보다 높게 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QR코드에 접속하셔서 예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운대학교의 교과전형 지역균형입니다. 2025년 이후 졸업자 가능하고요. 추천 인원 제한 없습니다. 수능 최저 없습니다. 교과 100이고요. 국영수 사과 들어갑니다. 스포츠 융합과학과는 수학 반영 안 하고요. 사회교과에 한국사는 항상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3년치 입시 결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운대학교 지균의 특징이 모집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저가 없는 교과라 대학라인 6번째 자리에 올 확률이 높습니다. 윗 대학의 중복 지원 합격으로 충원 인원이 굉장히 많이 도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공학과는 17명 모집인데 54번까지 빠졌고요.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14명 모집인데 56번까지 빠졌습니다. 정말 많이 빠지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학과는 환경공학과입니다. 환경공학과 2025 50% 컷 1.82, 70% 컷 1.96, 2024년도 50% 컷 1.96, 70% 컷 2.1이었는데 2026학년도에만 3.04로 빠졌습니다. 하락 추세라기보다는 소수 모집 인원에서 충원이 크게 돌며 생긴 급격한 흔들림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 50% 컷 1.91, 70% 컷 2.15였는데 올해 2.5등급까지 떨어졌습니다. 광운대학교 대학 이미지상 소프트 및 AI 계열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자공학도 조심해야 됩니다. 전자공학 모집 인원 17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충원 최종 예비번호 54번까지 돌았습니다. 그래서 2.3등급까지 떨어진 거지 원래는 1.7등급, 1.8등급이 있는 학과입니다. 반대로 국어국문학과의 경우 경쟁률이 20대 1이었고 2.46까지 올라갔습니다. 2025년, 2024년에 비해 많이 올라간 케이스인데 이것도 모집 인원이 3명뿐이라 한 해 결과가 크게 튀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는 소폭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어디가 조금 내려갈 것 같아? 라고 물어보실까봐 제가 6개만 가져와 봤습니다. 국어국문학과 2026년 평균 2.46만 보면 생각보다 높게 보입니다. 그런데 2025 50% 컷 2.7, 70% 컷 2.73이었고요. 2014학년도에는 3등급 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즉 2016년 결과는 학과가 갑자기 폭발했다라기보다는 모집 인원 3명짜리 소수 모집에서 평균이 강하게 잡힌 결과로 보셔야 됩니다. 2027학년도에는 2.6에서 한 2.8등급까지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학부는 2016년 평균 2.31로 꽤 높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2025 기준으로 보면 50% 컷이 2.57, 70% 컷이 2.63이었습니다. 즉 올해 2.31을 절대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2.4등급에서 2.6등급대 사이에서 다시 형성될 가능성을 보셔야 됩니다. 빅데이터 경영전공은 2026년 평균 2.21로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2025 50% 컷이 2.42, 70% 컷이 2.52였기 때문에 작년보다 합격선이 올라간 학과입니다. 다만 모집 인원이 4명 뿐이고요. 충원이 16번까지 돌았기 때문에 평균이 흔들릴 여지가 큽니다. 2027에는 2.3등급에서 2.5등급 정도로 조금 완화될 수 있지만 빅데이터라는 학과명 자체가 선호도가 있어서 큰 폭의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건축공학과는 2026 평균 2.13으로 전년도보다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5와 2024를 보면 대체로 2.26에서 2.35 사이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학년도에 2.13을 그대로 기준으로 잡기보다는 2.2등급에서 한 2.4등급 정도까지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심리학과는 2026년 평균 2.24로 상당히 높게 잡혔습니다. 2024에는 3등급 때까지 내려갔지만 2025부터 이미 2등급 중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학과 선호도가 회복된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다만 모집 인원 5명에 충원이 20번까지 돌았기 때문에 2027에는 2.3에서 한 2.5등급 정도로 소폭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통상학부는 2026 평균 2.37로 2025보다 조금 강해졌습니다. 다만 2025 70% 컷이 2.66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2.4등급에서 2.6등급대 정도까지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저는 특히 국문학과, 국제학부, 건축공학과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비인재 면접형과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전형입니다. 1단계 3.5배수 선발, 2단계 면접 40%입니다. 서류형과 다르게 학업 역량 25, 진로 역량 무려 50, 인성 25%입니다.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평균 등급만으로 광운대 면접형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면접형은 최종 합격자 범위가 꽤 넓습니다. 일부 모집 단위는 4등급 대학생들도 합격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이걸 4등급이면 누구나 가능하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핵심은 생기부와 학과와 맞느냐입니다. 광운대는 전자, 컴퓨터, 정보융합, 로봇처럼 비슷해 보이는 학과가 많기 때문에 왜 하필 우리 학과야?를 생기부에서 설명하셔야 됩니다. 지금 4등급을 네모칸 쳐놨습니다. 물론 네모 박스 안이 상위 25%, 75%입니다만 4등급에 근접하거나 걸리는 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도체 시스템, 컴퓨터 정보, 정보융합학부, 로봇학부 등이 우선 보이는데요. 광운대는 비슷한 학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왜 우리 학과야?에 대한 대답이 생기부에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성적 다들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금 1등급, 2등급 초반 학생들이랑 싸우는 거 아닙니다. 생기부 조금만 더 다듬고 노력해 주세요. 건축학, 건축공학, 화학공학, 수학과, 전자바이오, 국문, 영문, 동부가 문화산업부, 행정, 법학, 국제 등 거의 모든 학생들이 4등급에 걸쳐 있습니다. 특목고 4등급 아니냐고요? 물론 그럴 가능성 미세하게나마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고 4등급 학생들을 많이 합격시킨 저로서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2025학년도 50% 컷보다 내신이 낮아진 학과들이 꽤 있습니다. 국제학, 동부가 문화산업학부는 2개 등급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이는 특목고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강화된 학과들이 있습니다. 전자융합공학과, 환경공학과, 법학부, 국제통상학부의 경우 전년도보다 입결이 소폭 상승되었습니다. 또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 환경공학과인데요. 경쟁률이 42대 1, 평균 등급 2.61로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동부가 문화산업학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22대 1로 높았지만 평균 등급은 5.26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면접형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쟁률이 높다고 무조건 컷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경쟁률이 낮다고 무조건 쉬운 것도 아닙니다. 서류와 면접에서 어떤 학생들이 나왔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자연계 전체를 보면 평균값은 대체로 2.6등급에서 3.3등급 사이에 모여 있습니다. 그중 건축공학과는 자연계에서 가장 튀는 학과입니다. 건축공학과는 2026년 평균이 3.92인데 2025학년도 50%컷 2.94, 2024 50%컷 3.59였습니다. 2025학년도보다는 크게 내려갔고 2024학년도와 비교해도 조금 더 낮아진 결과입니다. 인문계는 자연계보다 훨씬 변동성이 큽니다. 국제통상 2.82에서 국제학부 5.91까지 정말 다양한 학생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광운대 면접형은 2026 평균 등급 하나만 보면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경쟁률, 충원율, 2026 평균과 2025 학년도의 50%컷, 70%컷 차이, 이 세 가지를 다 보셔야 됩니다.
광운 참비린제 면접형은 학과를 5부류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진짜 잘 준비해야 하는 학과입니다. 환경공, 전자융합공, 화학공, 국제통상, 법학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학과들은 면접형이라고 해서 내신이 느슨하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환경공학과는 경쟁률 42.8, 충원율 2번, 평균 2.61 등급입니다. 경쟁률도 높고 충원도 거의 안 돌았고 등록자 평균도 강했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내려갔지만 조심해야 하는 학과입니다. 전자공, 전기공, 전자재료, 반도체 시스템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년 평균은 3등급 초반까지로 보이지만 광운대의 대표 공학 계열이고 전년도 50% 컷은 대부분 2등급대였습니다. 그래서 2026년 평균만 보고 만만하게 보시면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올해 결과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학과들입니다. 국제학부, 동북아문화산업, 건축공, 국어국문, 경영학부입니다. 특히 국제학부 5.91, 동북아문화산업 5.26은 눈에 확 들어오지만 이걸 2027년 지원 기준으로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전년도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례값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면접형다운 변동성 학과입니다. 건축학과, 건축공, 미커, 산업심리, 빅데이터 경영 전공처럼 경쟁률과 평균 등급이 단순하게 같이 움직이지 않는 학과들입니다. 이런 학과들은 내신보다 생기부의 방향성과 면접 설명력이 합격선을 크게 흔든다고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참고 가능한 학과입니다. 전자통신공, 수학과, 전자바이오 물리, 영어산업, 행정학과는 2026년 평균이 전년도 50% 컷과 70% 컷 사이에서 비교적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광운 참비린제 면접형은 몇 등급이면 된다라고 보는 전형이 아닙니다. 학과별로 경쟁률, 충원번호, 전년도 50% 컷, 70% 컷 차이를 같이 보셔야 되고요. 특히 2025 결과가 전년도와 크게 벌어진 학과는 올해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는 내신이 낮아도 되는 전형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활동이 강한 학생에게 내신의 변동폭을 열어주는 전형입니다. 컴퓨터 정보공학부는 4개 모집 단위 중 2026학년도의 학생부 등급이 가장 높았습니다. 2025학년도 50%컷 3.12, 2024 50%컷 3.48이었는데 2026 평균이 2.75까지 올라왔습니다. 즉 최근 3개년 흐름 중 가장 강하게 잡힌 결과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내신만 좋아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컴퓨터 정보공학부 쪽 지원자의 풀이 강해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경쟁률도 13.5대 1로 네 학과 중 가장 높고요. 충원은 15번까지 돌았습니다. 모집 인원 22명 기준으로 충원이 엄청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상위권 이탈이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학부는 2024에는 70%컷이 4.0까지 내려갔지만 2025부터는 3.0 전후로 다시 조여졌습니다. 2026 평균도 3.22입니다. 즉 예전 자료만 보고 4등급 때까지 넓게 보는 건 위험합니다. 최근 흐름은 3등급 대 초반입니다. 정보융합학부도 마찬가지고요. 로봇학부 AI 전공은 4개 모집 단위 중에 평균 등급이 가장 낮습니다. 2026년 평균 3.6, 2025 50%컷 3.62입니다. 그래서 이 전형 안에서는 가장 넓게 열려있는 학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은 생기부 방향성이 맞아야 됩니다. 단순히 AI에 관심이 있거나 코딩을 해봤다 정도로는 부족하고요. 센서, 제어, 로봇, 물리, 수학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광운대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전형은 2017학년도에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전체 모집 인원이 82명에서 72명으로 줄었습니다. 단순히 10명 감소지만 비율로 보면 12% 이상 줄어든 겁니다. 지원자 수가 비슷하게만 유지돼도 경쟁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2027학년도 광운대 소프트웨어 우수인재는 컴퓨터 정보공학부는 가장 어렵게, 소프트웨어 정보융합학부는 모집 감소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로봇학부는 가장 넓지만 생기부 적합성을 강하게 보는 방향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면접형과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면접 봅니다. 10분 면접이고요. 일반 생기부 기반 면접입니다. 둘 다 발전 가능성 매우 높게 평가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면접할 때 다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면접 없고 서류 100%로만 선발하는 참비린제 서류형과 농어촌, 특성화, 서해 5도 전형입니다.
서류 100%고요. 면접형보다 학업 역량 더 많이 봅니다. 학업 35, 진로 45, 인성 20입니다. 서류형은 면접형에 비해 합격자 범위가 크지 않습니다. 아울러 4등급 대학생들도 컴퓨터 정보, 수학과, 전자바이오, 산업심리, 동부가 경영 제외하고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25%부터 75% 컷 사이도 면접형보다 다소 좁아진 느낌입니다. 오히려 학업 역량을 더 보는 서류형이 면접형보다 입시 결과가 좁다라는 걸 이 표를 보면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학부 2.33, 화학공학과 2.36은 광운 참빛인재 서류형 전체에서 최상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입시 결과 폭이 상당히 다양한 학과들이 있는데요. 국제통상학부, 수학과, 동부가 문화산업학부는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국제통상학부는 2026 평균이 4.73인데 2025 50%컷 2.77, 70%컷 3.37입니다. 차이가 너무 큽니다. 수학과도 2026 평균 4.57인데 2025 50%컷은 3.07, 70%컷은 3.11입니다. 이건 입결이 내려갔다라기보다는 공부도 잘하고 서류도 충분히 우수한 학생이 들어온다는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충원이 많이 돈 학과는 최종 등록 평균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운 건 소프트웨어 학과와 화학공학과는 충원이 많이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2.3등급대라는 겁니다. 이건 등록자 풀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상위권이 빠져도 최종 등록자가 여전히 2등급대 중반 안쪽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정보융합학부는 충원이 39번까지 돌고 평균이 3.06입니다. 지원자 이탈이 상당히 컸고요. 그 결과 최종 등록자 평균이 3등급 초반까지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면접형은 학생이 면접에서 자기 활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형은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형에서 낮은 내신으로 합격하려면 생기부에 다음 세 가지가 반드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지원 학과와 관련된 활동이 여러 과목에서 반복되어야 되고요. 둘째, 단순 조사나 발표가 아니라 분석하고 비교하고 실험, 설계, 데이터 처리 같은 구체적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3학년 활동이 1학년, 2학년 활동보다 심화되어야 합니다. 서류형은 면접형보다 더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류형은 면접으로 뒤집을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서류형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나온 학과들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2.33, 화공 2.36, 전자 2.57, 반도체 시스템 2.60, 컴퓨터 정보공학부 2.66, 미커 2.68 정도입니다. 이 학과들은 서류형이라고 해서 절대로 느슨하게 보면 안 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학부는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전형보다 오히려 서류형 평균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서류형 지원자들의 내신과 학생부 수준이 같이 높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2026학년도 결과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학과들도 있습니다. 국제통상 4.73, 수학과 4.57, 동부가 문화산업 4.54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하나 봐야 할 부분은 충원입니다. 소프트웨어 학부는 충원이 24번까지 돌았는데도 평균이 2.33이고요. 화학공학과 충원이 25번까지 돌았는데 평균이 2.36입니다. 충원이 많이 돌았는데도 평균이 높다는 건 상위권이 빠진 뒤에도 최종 등록자 수준이 여전히 강했다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광운 참빛인재 서류형은 내신이 낮아도 되는 전형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학생부가 강하면 내신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2026년 평균 등급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2025년 50%컷, 70%컷 비교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광운대학교에 적합한 생기부인가에 대한 체크리스트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다 봐도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30점 정도만 되면 광운대학교에 지원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완벽한 생기부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면접형과 서류형은 점수가 다릅니다. 면접형은 24점만 돼도 한번 도전해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서류형은 28점, 29점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우수인재는 5번, 10번, 12번, 13번, 19번 문항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5개가 만점이라면 어울리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판단을 통해 내가 서류형으로 쓸지 면접형으로 쓸지 소프트웨어 우수인재로 쓸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7학년도 광운대학교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내게 맞는 전형이 어떤 전형인지 분명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V하다 입시과 대표 이우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우리 진심으로 광운대 한번 가보자고요.